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생각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지만 잘 놀고 잘 쉬는 데는 많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고 쉬면서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일까요? 잘 놀고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생각의 스위치를 오프 모드로 바꿔보세요. 잘 놀고 잘 쉬어야 일할 때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에 휴식 같은 친구,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말해달라지.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언젠지 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오프닝을 들으니까 친구들 얼굴이 하나둘 스쳐가네요. 학교 다닐 땐 참 많이도 몰려다녔는데 이젠 각자 생활이 바쁘다 보니 예전만큼 못 만나게 되는데요. 당연한 거겠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그쵸? 그래도 또 친구는 오랜만에 뭉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신나게 수다도 떨고 또 속 얘기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친구가 좋다고 하나 봐요.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나는 친구 지금 바로 말하면요. 하나, 둘, 셋! 뉴음타 가족분들입니다. 뉴음타는 여러분의 휴식 같은 친구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오방색이었습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나온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색을 일컫는 말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노랑, 파랑, 흰색, 빨강, 검정 5가지 색을 뜻하고 총 3글자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당첨자를 뽑아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뉴음타 가족을 위해 한디가 퀴즈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귀 쫑긋 잘 들어주세요. 7월 둘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첫 번째 코너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상 뉴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세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순상 뉴스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시간이 순삭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시간을 어떤 소식으로 순삭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두고 정치권 공방 점입 가경입니다. 아, 정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였죠. 네. 뉴스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 쟁점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그 양평군 최대 수건 사업으로 하남에서 출발해 광주,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예타를 통과한 안이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변경된 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 예타를 통과한 기존 계획안의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양평 지역 종점, 다시 말해서 출구가 양서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현재의 변경된 안에는 고속도로 출구가 강상면에 조성되는 걸로 알려진 것이 이번 논란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그 사업 계획이 바뀐 전례는 없는 건가요?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예타를 통과한 이제 사업 계획이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24건 중 14건의 사업 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추진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변경이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변경 과정에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강상면 일대 토지를 29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일대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 이후 종점은 항상 양소면이었다 라면서 주민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이유를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 대표의 말처럼요. 의혹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당과 그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정부와 여당 측은 이제 해당 논란이 이제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이고요. 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진출입로 설치가 어디에 되든 모두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그 주변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는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제기된 의혹에 이제 해명을 하고 또 변경 사유 등을 이제 국민이나 그리고 야당에 설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이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오버된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대응이 있었죠?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사업 백지화를 전면적으로 이제 선언하면서 문제가 이제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요. 아, 갑자기 백지화를 만들어 버린 거군요.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이제 제기된 이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직권으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원 장관은 대통령실 정부 측과 논의 없었고 장관 개인의 판단으로 사업을 정지시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 일색입니다. 또 수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일개 장관의 판단으로 중지되는 것이 말이 되나? 대통령실과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당 측 인사들은 원 장관이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총선에 나오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장관이 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선뜻 이해가 가진 네. 않는데 그러면 마지막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인물만 바뀌었을 뿐 첫 번째 논란과 아주 유사한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네. 만약 변경된 안이 아니라 그 예타를 통과한 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전 군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근에 진출입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네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전 군수와 그의 일가 친척들이 원안에서 종점으로 계획된 증동리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신리에 14개 필지 약 1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평수를 좀 치환을 하면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오, 꽤 되네요. 네. 그 기존의 안에서 계획된 종점과 또 정전 군수가 소유한 토지 간 거리는 1.6km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네네. 이에 여당 측은 이제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사업 변경이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은 기존 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전 군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며 이제 반문을 하면서 공세를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과된 것을 지적하고 민주당 인사에 대한 특혜로 약간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정전 군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이제 300여 평에 불과하고 진료도 없는 맹지라면서 종점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특별한 이득이 없다고 해명을 했고요. 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아신리는 그 정씨 집안, 뭐 집성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점과 가까운 거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선 거리로는 이제 1.6km인데 그 중간에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로 가려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리보다 좀 더 멀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아까 양평군의 오랜 네. 수건 사업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심이 꽤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평 군민들은 저희 소위 말하는 그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논의가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르면 내후년에 착공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이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주민 대부분은 정치권은 제발 정쟁을 그만하고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재개됐으면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양평에 많이 놀러들 가시잖아요. 네, 많이 가시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네. 더더욱 많이 가시는데 펜션도 가고 네. 레포츠도 즐기고 네. 그런데 갈 때마다 교통체증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두물머리에 핫도그 먹으러 가기로 할 때도 네. 길이 너무 막혀서 스트레스를 좀 맞아요. 받았는데 네. 그 의혹이 있다면 조사는 진행이 돼야겠지만 여야 모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양평 군민과 또 양평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잘 판단해서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전해드릴 두 번째 뉴스는 경기도민 10명 중 4명 내년 총선서 현역 의원 안 찍겠다입니다. 중부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데일리 리서치와 함께 그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 대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네. 기사는 지난 3일부터 이제 지역별로 보도되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흥미로워서 관련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왠지 민주당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앞서겠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도는 총 59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 중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무려 51곳이나 됐습니다. 예, 정말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코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부일보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이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조금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중부일보는 경기도민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응답자 41.3%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지하겠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2.3%로 약 9% 낮았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네요. 네, 현역 물갈이 이론이 이제 등장한 이유인데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현역 의원 교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민주당 소속 또는 출신 의원들이 많은 현재 상황 속에서 그 보수 후보들의 당선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네. 수치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40.3%, 국민의힘은 33.8%, 정의당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또 권역별로도 따져보겠습니다. 그 편의상 4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그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8개시가 포함된 1권역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2.2%를 기록했고요. 네. 화성, 부천 등 경기 남서부 지역 6개시가 포함된 2권역에선 민주당이 43.4%, 국민의힘이 31.6%를 기록했습니다. 또 성남, 남양주 등 9개 시군이 포함된 3권역권에선 국민의힘이 38.3%, 민주당이 35.9%를 기록했고요. 고양, 김포 등 8개 시군이 포함된 4권역에선 민주당이 40.2%, 국민의힘이 33.6%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다소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변수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이 됐고요. 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기도민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도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도민 47%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또 10.3%가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4.3%,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3.2%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심은 이제 총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1%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윤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도민은 35.5%에 그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네. 도내 의원 대다수가 야당 의원인 상황인데 현역 의원을 찍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많으면서도 네. 또 정부 견제를 위해선 야당 후보를 찍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개 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중부일보가 보도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중 세부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 조사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은 화성, 안양, 오산, 여주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성부터 보겠습니다. 그 화성의 경우에는 야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후보 중 누구를 찍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45.4%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반면 윤 정부에 힘을 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은 30.7%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내일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43.8%,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32.1%였습니다. 또 이어서 안양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양 지역에서도 야권이 여권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안양 시민은 48.8%, 정부에 힘을 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2.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7%, 국민의힘이 31.7%를 기록했습니다. 오산 지역의 민심도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네. 오산 시민 50.5%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40.5%, 국민의힘은 32.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여주는 조금 달랐는데요. 네. 여주 시민 43%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네.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은 38.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42.2%의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32.7%를 기록한 민주당보다 약간 우세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정부 심판론이 조금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역 의원을 안 찍겠다는 의견도 많잖아요. 네. 누가 선거에 나오든 민심을 잘 헤아리는 분들이 당선됐으면 합니다. 네. 순상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정석이 부릅니다. 좋아, 좋아.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야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나는 네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내 마음은 마냥이야 해도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이 간직해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조정석의 좋아 좋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스카이1223님이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때도 많았는데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기다려준 부모님, 친구들 덕분에 오랜 수험 생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신청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스카이1223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야, 정말 대단하세요. 오랜 수험 생활을 버텼다는 것도 대단하신데 합격까지 이뤄냈다니 정말 축하드리고요. 멋지세요. 잘하셨어요. 네.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 한디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지역과 연관된 아시아 문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주는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네. 많이 덥죠?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너무 후덥지근해요. 그쵸. 네. 그럴 때 또 오늘 시원한 주제를 한번 기대해 볼까 하는데요. 네. 시원하지는 않더라도 네. 이 더위를 어떻게 잘 이겨낼까 뭐 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삼복더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마치 복자가 복복자일 것 같은데 네. 엎드릴 복자라 그래서 엎드릴 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우린 세 번의 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 복날에 꼭 삼계탕 챙겨 먹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 시절 음식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더위를 극복했는가. 네. 뭐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삼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삼복 기간에는 네. 입술에 묻은 다발도 무겁다. 어머, 그 정도로 피곤하다는 얘기인가요?
더워서 더워서? 이제 이렇게 아, 지쳐 힘이 있겠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가 바로 삼복더위라고 보여집니다. 이 되게 왜 속담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육십갑자로 얘기하면 뭐 경에 해당되는 날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그냥 네. 넘어가고.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는 네. 이렇게 또 센스 있게 넘어가 주시고. 예. 네. 이제 그 복날이 드는 날은 다 말하자면 목화토금수, 네. 나무, 불, 토, 흙, 금, 쇠, 수, 물, 뭐 네. 이렇게 5가지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네. 복날은 다 금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쇠. 아. 쇠가 들어가는 날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제 더우니까 이것으로 이겨보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 더위를 이길 것들을 그 음식으로 정해서 먹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옛날로 보면은 이래요. 삼복이 사실은 그 농사일로 보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복, 중복, 말복 그러잖아요. 네. 초복에는 벼가 1살이 되는 때고 아. 또 일주일 만에 중복에는 2살이 되고 네. 말복에는 3살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1살이 되면 돌잔치를 해주잖아요. 돌잔치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별을 위한 돌잔치. 그렇죠. 그렇게 우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돌을 맞은 아이에게 돌상을 차려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네. 벼가 1살이 되는 초복에 떡과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를 복제라고 했다. 그렇구나. 옛날에는 또 벼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그렇죠.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마음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거나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자식 농사도 진다 그랬잖아요. 맞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곡식을 중시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농사를 지을 때 삼복 때 비가 내리면 네. 정말로 복을 받을 비다, 풍년이 될 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다고 해요. 벼농사에 또 비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네. 물을 잘 대줘야 되니까.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복에 비가 오면 어느 지역의 여자들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래요. 왜요? 그 바로 보은 지역의 처자들인데 네. 보은은 뭐로 혹시 유명한지 아세요? 충북 보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거 인삼 아닌가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대추로. 대추. 보은하면 그래. 대추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 보은에 거주하신 분들 죄송해요. 네, 제 그래요.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걸 알고 편집, 있어요. 편집. 재밌게 하려고 한 걸 알고 있어요. 보은하면 그래. 대추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추 농사가 삼복 때 비가 내리면 대추 농사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추 농사를 잘 지어서 대추를 팔고 이래야 보은 처자가 어머머. 헌이라는 그렇구나. 혼사 비용도 되고 뭐 예물도 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좀 보은 처자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하튼 삼복에 내리는 비는 복비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추 농사는 비가 오면 또 안 되는구나. 이제 그 시절에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삼복더위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더위를 피해서 뭔가 산가들로 가셨겠죠. 네. 가면서 또 그 더위에 먹는 그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 혹시 어떤 거 주로 드세요? 삼복 때? 저는 이제 삼계탕. 삼계탕 많이 네. 드시죠. 예. 그래도 이제 닭이 또 이렇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짐승이다 해서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을 넣고 네. 또 대추도 넣고 보은의 대추. 그렇죠. 보은의 대추를 꼭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마늘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계탕을 먹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는 보신탕, 보신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저도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이제 생각이 많아지긴 하지만 이제 우리의 전통으로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보신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인이었던 유만공이라는 분은 복날의 풍경을 이렇게 읊으셨는데 집집마다 죄 없는 뛰는 개만 삶아 먹는다. 뭐 그때도 이제 이런 안타까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시 더위를 피하기 위한 뭐 시절 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홍성모라는 분의 동국 세식이, 동국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세시풍 속에 있는가를 얘기하면서도 게를 삶아서 파를 넣고 푹 끓인 것이 게장이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게장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 먹으면서 땀을 흘리면 기가 허한 것을 보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시절에는 네. 이렇게 닭이라든가 게라든가 뭐 이 두 가지를 좀 복날 음식이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의 이제 경기도 땅이죠. 그 옛날 개성 지역이니까. 개성 지역에는 임자수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와. 임자라는 걸 왜 우리가 흑임자 그러면 검은 깨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깨를 얘기합니다. 닭 국물을 고아서 거기에 이제 임자, 참깨를 갈아 넣어서 국물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닭살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고 뭐 채소도 곁들이고 달걀, 지단도 넣고 해서 먹는 음식이 맛있겠다. 임자수탕이라고. 네. 그게 이제 그 경기도 옛 경기도 지역인 개성의 그 대표적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약간 백숙 이런 느낌 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뽀얗겠죠. 그쵸. 뭐 깨가 들어갔으니까 더 그렇겠죠. 맛있겠다. 갑자기 이렇게 먹는 얘기하니까 군침이 도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이런 복날 이런 게 있나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이제 복다림을 해요. 네. 그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7월에 복다림을 하는데 그 이름은 도요노 우시노히라는 것인데 네. 이 날에 장어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장어 덮밥 유명하잖아요, 일본이.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운하기, 장어라고 쓴 이런 간판을 내걸고 많은 그 가게들이 이제 장어 구이를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장어 덮밥 같은 네네.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그 일본의 복날 음식이었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장어로 김밥도 만들고 장어 김밥. 또 장어 모양의 빵도 먹고. 장어빵 맛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장어를 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요. 재밌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본래 뭐 장어를 즐겨 먹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는가 봐요. 네. 유래를 보면은 에도 시대에 장어집을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장어가 너무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장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축인데 네. 이게 이제 우잖아요. 소와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하기, 장어가 운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의 날에 우가 들어가는 약간 라임 살린 거네요, 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장어를 먹어야 좋다.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장어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세상에나 마치 빼빼로데이 같은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빼빼로 예. 같은 거였겠죠. 그렇습니다. 저분 되게 센스 있으셨다. 그러니까 우시노이 날에는 운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우우. 그러네요. 완전한 라임이 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은 또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 중국도 이제 삼복날을 가지고 있는데 초복은 머리 두자를 써서 우리는 초복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두복, 머리 두자를 써서 두복. 그리고 중복은 두 번째 복이다 해서 이복. 세 번째 말복은 삼복. 이렇게 해서 이제 삼복 더위를 하는데 네. 중국은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마다 먹는 음식을 달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두복인, 초복에는 네. 교자, 만두. 만두, 아. 그렇죠. 그리고 이복에는 면. 네. 그러니까 장수화시켜져 아, 기다란 면 요리. 그리고 삼복에는 전을 부쳐 먹었다고. 어머, 완전 코스 요리네요. 코스 요리죠, 그렇죠? 좋은데요? 우리도 요거를 한번 좀 약간, 그쵸? 중국 말고 초복 이렇게 좀 다르게 메뉴를 좀 해봐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복에는 삼계탕을 먹었다면 네. 뭐 중복에는 뭐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괜찮은데요? 뭔가 이렇게 네. 좀 음식을 바꿀 필요가 마케팅을 좀 해야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올해 그 삼복에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삼복에는 삼겹살 뭐 이렇게 그렇죠. 저희도 한번 라임을 맞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렇게 예. 각자 그 초복, 중복, 말목마다 메뉴가 다르다는 이야기 지금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면은 그 더울 때니까 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국수 요리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면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삼복에 이제 우리의 말복에 해당되는 때는 그 전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전병 같은 뭐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그냥 우리식의 부침개를 생각하는데 네. 뭐 밀과 계란을 넣은 뭐 랴오빙 그 빙이라는 게 이제 떡인데 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뭐 케밥이나 네. 계란말이 혹은 뭐 브리또 같은 뭐 그런 형태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기하다. 저는 약간 그 전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이랑 비교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전병 같은 거. 감자전? 우리도 왜 이제 그 볶음이라는 거 있어요. 수수부꾸미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 밀전병 같은 것도 우리 있잖아요. 저는 그럼 예. 이번 말복 때 수수부꾸미 먹을래요. 그래요.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북쪽 지역들은 대체로 뭐 이렇게 먹었는데 상해나 이런 지역들은 초복에는 같은 교자이지만 물만두, 네. 물만두를 먹고 중복에는 차를 마시고 또 이거는 아주 특이할 겁니다. 항주 같은 데는 네. 소주 항주 그러죠. 항주에는 초복에 소시지를 먹었다. 오,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중복에는 닭을 먹고요. 또 삼복, 말복에는 네. 족발을 먹었다. 돼지, 족발 괜찮다. 돼지 족발. 그럼 코스가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삼계탕 먹고, 재밌다. 전병 먹고, 그래서 수수부꾸미 먹고, 수수부꾸미 그다음에 먹고, 족발 먹고. 네. 그렇죠? 저도 삼계탕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삼복 때는 조금 다양하게 메뉴를 구성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 말고도 베트남 같은 데는 그 산후조리용 음식으로 네. 라오제라는 것을 먹었다고 해요. 라오제가 뭐죠? 라오제라는 게 온갖 약재를 넣고 양고기 국물에 네. 뭐 부추라든가 쑥갓 뭐 이렇게 또 가짓수도 많네요. 40가지가 넘는 그러한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마치 이제 보양식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본래는 산모들의 몸조리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먹는 보양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은 또 라오제라는 음식을 먹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태국 하면은 대표적 요리로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가 똠양꿍. 전 똠양꿍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덜 좋아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확 갈리는 음식인데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극호입니다. 이제 고수 때문에 또 그 알싸한 맛이 생겨서 그런데 저는 약간 알싸한 맛이 싫어서 그렇긴 하는데 사실은 그 똠양꿍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고수에 대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모기 퇴치제의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똠양꿍을 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좀 시절 음식으로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음식으로 그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 음식이 다른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와, 오늘 또 김영국의 글로컬 이야기, 글로컬 스토리, 삼복 더위와 그리고 복다림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초복, 중복, 말복에 뭘 먹을지 오늘 딱 결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그 시간에 곡식들이 그 더위를 견디면서 알곡을 익혀나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알차게 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듣고 좀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초복, 중복, 말복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꼭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글로컬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경쾌한 록 사운드와 톡톡 튀는 가사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 띄워드릴게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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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 화장기 없는 얼굴 보이면 화도 나는 걸.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질 않아.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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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어렵다고 포기하진 말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늘 속고 마는 걸. 나를 태우고 달랠 줄 아는 네가 되길 바래.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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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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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삼복더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복날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힌트는 삼복은 땡땡,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달력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힌트를 드렸네요.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7월 13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퀴즈 풀고 여러분들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네, 아쉽지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잔잔한 멜로디와 운치 있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죠.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띄워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지루한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지금 여수 밤바다